오늘 그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들 이제 더 활발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하필이면 노래가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라고 나오네요. 떠나지 마시고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그 종이님이라는 닉네임 종이님 맞죠? 제가 좀 모니터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장애인 아나운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장애인 아나운서,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를 뽑았다가 비정규직이라서 이번에 바뀐다고 합니다. 잘린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정말 장애인이라서 조금 잘리는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개인의 실력의 문제인 건지 방송국의 문제인 건지 이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 그 속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장애인과 비정규직 그 두 가지 문제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다각도의 시각에서 그런 사안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원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 들어오셔서 허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장애는 불편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나쁜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저같이 좀 성격이 좀 안 좋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사람이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다 착하거나 다 나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동생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사회복지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친구였어요. 근데 장애 쪽에 좀 장애 쪽이나 여러 가지 복지 쪽에 굉장히 큰 뜻을 품고 포부를 갖고 좀 같이 장애 쪽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장애인분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는다. 막말하고 너는 나 때문에 돈 벌지 않냐. 사회복지사가 나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는 몸 불편하니까 이 정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굉장히 좀 지치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장애와 비장애의 만남이라기보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계적인 또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장애고 넌 비장애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애를 떠나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인종, 우리가 흑인을 만났다거나 또는 뭐 유럽 사람, 일본 사람 만났을 때 다 각자가 각각의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미국 사람은 이럴 것이다. 흑인은 이럴 것이다.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나 비장애인한테나 너는 장애니까 너는 비장애니까가 많진 않아도 많지 않을 수는 있어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 없이 사람대로 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편견 없이 거품 쏙 빼고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말들 하시죠? 지금 종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겉은 멀쩡하고 속은 나쁜 사람 많다. 반대로 반대인 사람도 많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진짜 편견 없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꼭 성격이 삐뚤어졌거나 또 꼭 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런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거 참 연습하고 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생 만나면서도 참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걱정도 됐었고요. 한 가지 더 또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님이 계신데요. 김미희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세요. 그런데 지금 올해의 진보 쪽의 가장 큰 화두가 장애 쪽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 쪽의 장애 등급제 폐지, 또 빈곤, 노인 이런 걸 포함한 쪽에서의 부양의무제 폐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양의무제 폐지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왜 이것이 뭘까? 부양의무라는 게 과연 뭔가? 부양의무라는 것은 가족이 당연히 부모님이라든지 또 그 자식이라든지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폐지하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들을 하세요. 왜 가족이 그 책임을 안 져? 왜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해? 불효자식 아니냐? 왜 자기 자식을 나 몰라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공적인 영역 있죠.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거. 또 자식이 있음에도 또 부모님이 계심에도 부양에 관심이 없고 부양할 능력이 없고 부양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거나 부양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도 부양 의무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는 돈을 안 주고 그렇다고 자녀나 부모님은 돈을 해줄 능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고 이래버리면 자기 자신도 능력이 없고 이러면은 빈곤이 계속 대물림되고 악순환되는 거죠. 그걸 국가가 가족한테 책임을 밀어놨다. 그래서 부양 의무라는 것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 그 영역을 공적인 영역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부양 의무제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그래서 2월 28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부양 의무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공공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김미희 의원님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면서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로 약 150만 명이지만 여러 가지 기준, 부양 의무 기준과 재산 기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급에서 탈락한 인구가 수급자 3배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명의로만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탈락이 되거나 수급자의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수급권의 범위라든지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거죠. 이날 같이 참여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양영희 상임 공동대표께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반 이상인데 부양의무자라는 제도 때문에 실제로 빈곤함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다. 장애인의 경우에 노동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서 수입이 없어서 빈곤함에도 부양의무자 적용을 기준에서 적용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문은 동자동 사랑방 비상대책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하고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같이 낭독을 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에는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빈곤층 국민이 행복권과 생존권을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적정성과 부양 의무 기준의 적용, 재산의 소득 환산 제도 등의 문제로 기초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냥 명목상 있을 뿐이지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광범위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친재벌 정책으로 11만 명의 수급권이 박탈을 당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또 조사를 해서 계속 탈락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빈곤은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그동안 말로만 복지가 아닌 복지의 기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법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김민희 의원님께서 간단한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회와 당사자 증언 등을 통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권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약화되고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었고요. 장애인 산부인과, 장애인 전문 치과 운영 등도 운동을 같이 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도 의사를 밝히셨었습니다. 장애인 전문 치과도 운영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나 봐요. 이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치과도 장애인 전문 치과가 많이 없다고 하고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죠. 김미 의원님이 의료기관을 민영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되고 지자체의 무관심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담회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거기에 여러 장애 쪽에 또 그 빈곤층의 사회연대가 연대를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장우식이라는 패친분이 부양의무제라는 말이 귀에 속속 들어오질 않는다. 일반 시민들도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게 용어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양의무제라고 하면 자신부터도 생각을 한번 더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쉬운 용어로 돼서 많이 반대 운동이든 찬성이든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님이 한국에 가서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되시냐고요? 페이스북 저하고 친구시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아주 힘을 주는 노래라서
같이 힘냅시다라는 차원에서 골라봤습니다. 싸이의 노래입니다. 참편.